조지아주 둘루스의 한인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와 20대 용의자 6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살해된 여성과 체포된 6명 모두 한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괴한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들과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김과 밥을 챙겨와 김밥을 만들어 먹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치 밀린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애틀랜타에 자리한 한인 사우나 주차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관련 용의자 전원을 검거했는데 용의자들은 다름 아닌 20대 한인들이었습니다. 첫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밤 11시경 한국식 24시간 운영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은색 제규어 세단 차량 트렁크 안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신의 신원은 부패로 인해 성별을 알 수 없었으나 여성으로 밝혀졌고 10대 한인 1명을 포함해 20대 청년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용의자들은 22세 이준현, 26세 이준호, 25세 이현지, 26세 이가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공포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겨 구타한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살인, 억류,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이준호, 이준현, 이가원 씨는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세 소년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심하게 몇 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발견 당시 시체의 무게는 70파운드였으며 가해자들이 지난 8월 3일부터 피해자를 굶기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날 아침 가해자 5명 중 1명인 이준현 씨가 은색 제규어 세단 차량을 끌고 와 사우나 앞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면이 사우나 감시 카메라에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준현 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부상이 있다며 병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몰고 온 벤츠 차량에 동승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뒤 그는 다시 가족에게 자기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장에 돌아간 가족 구성원이 차량 안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어젯밤 체포돼 보석금 없이 귀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국은 시신의 성별이 20에서 30대 중반 여성인 것임을 확인했고 자칭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조지아주로 온 한국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국외에 거주하는 그녀의 친척들에게는 통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신이 발견됐던 제주 사우나가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에 흉기를 든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8시 8분쯤 LA 한인타운 12가와 사우스 뉴햄프셔 애비뉴 주차장에 흉기를 든 괴한이 나타나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맞서던 용의자를 총격으로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가 들고 있던 칼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권총 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새벽 2시쯤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에서 마스크를 쓴 용의자 3명이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권총으로 위협한 뒤 롤렉스 시계를 강탈해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가정집에서는 4인조 무장강도가 침입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지난 11일 강도들이 가정집에 침입해 5명을 포박했으며 금품을 챙겨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사건 현장에서 체포했고 달아난 3명의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대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이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마치고 우주기지를 떠나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답방을 요청했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정중히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감사히 받아들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러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접촉한다는 내용의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으로 푸틴 대통령은 충분히 본인의 신뢰관계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거고요. 그러나 만일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북러 관계의 신뢰관계가 한층 더 고양되는 의미는 있을 거다. 이 같은 북러의 밀착에 대해 미국은 일단 지켜보겠다면서도 무기 거래를 한다면 후과가 따를 거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deal with it appropriately. 유엔 사무총장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며 북러의 군사적 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무부가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안팎의 철도와 항공, 금융기관 등 150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쟁 물자로 쓰이는 물품 또는 기술 공급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is action targeted those engaged in sanctions invasion and those complicit in furthering Russia's ability to wage its war against Ukraine, among many others. 제재 대상엔 미국의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핀란드 물류회사와 튀르키예 조선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카메라 렌즈나 배터리 등 민간용으로 생산됐지만 군수용 전환이 가능한 물자들이 러시아 수송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맡았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관계자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회 경로 차단과 군사협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셈입니다. 실제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들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위반해 무기를 거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 미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any type of exercise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ould deter our own advances and our own relationships within with ROK or Japan.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간첩 혐의자와 접촉했다며 미국 외교관 2명을 추방하자 미 국무부 역시 상응 조치를 예고하는 등 외교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학교 점심 도시락으로 김과 밥을 챙겨와 김밥을 만들어 먹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낯선 음식으로 놀림을 받던 과거와 달리 한식 도시락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애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0일 9월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초등학생들이 각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심 도시락을 싸워서 먹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3학년 학생인 한인 에이버리가 등장하는 5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엄마가 호일과 김, 밥을 싸줬다며
이걸로 한국 음식 김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 해조류라고 설명하며 밥은 쌀을 뜻한다고 말하면서 호일 위에 김을 놓고 그 위에 밥을 올려 돌돌 말면 김밥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에이버리는 왜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니라는 질문에 해조류와 밥의 조합이 너무 좋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 한국 김밥을 소개한 영상은 좋아요만 19만 개가 클릭됐고 댓글은 1,8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에이버리의 영상 댓글에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한인 이민자들이 어린 시절 도시락 때문에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댓글에는 1999년쯤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었는데 친구들이 김밥을 먹어보고 뱉어 부끄럽고 미안했다며 그 이후 점심으로 샌드위치만 싸가서 먹었다고 말하며 이 동영상이 어린 시절 자신을 치유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를 기억하던 많은 한인들은 왜 검은 종이에 밥을 싸먹는지 이상하게 보는 학생들도 많았다며 지금은 문화적 다양성 면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트레이드조에서 완판되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산 냉동김밥은 사람들이 제품을 먹어보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한국 라면과 함께 먹거나 하는 다양한 영상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의회가 기초생활보조금 SSI 수혜자의 자산 보유 한도를 올릴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SSA는 내년에 3.2%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의회가 보유자산이 없는 은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조금 SSI의 보유자산 한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오하이오주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2,000달러, 부부 합산 3,000달러 이하의 현행 SSI 수혜자산 규모가 개정 후에는 1인 가구 1만 달러, 부부 합산 2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40년 전에 책정된 SSI 수혜 자격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은 월 평균 57달러 30센트, 3.2%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인상분인 8.7%보다는 떨어지지만 지난 20년 평균인 2.6%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퇴거 위기에 내몰린 LA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팬데믹이 끝나고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LA시가 1,840만 달러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렌트비를 지원을 해서 홈리스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렌트비를 줌으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펀딩을 마련할 수 있는 소스가 이제는 거의 고갈이 돼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청 자격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는 LA시 거주자로 2020년 4월 이후 가족 중 1명 이상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었고 렌트비가 밀려있는 경우입니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자격은 상당수 중소득층까지 가능합니다. 1인 기준 7만 650달러, 4인 가정 기준 10만 9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월세 미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일 마감됩니다. 일단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때마쳐 LA 한인회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한인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거의 첫날은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가 다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19일 날 오픈을 하더라도 하루 다음 날인 20날부터 20, 21일, 22일 3일 동안 저희가 이걸 지원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렌트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소득증명과 세금 보고, 렌트 계약서와 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LA시 하우징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지갑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순식간에 벌어진 지갑 절도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좁은 마켓 통로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잠시 물건을 살피는 사이 카트 위에 올려진 핸드백에서 지갑을 훔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녀 한 팀으로 구성된 이 절도범들은 최근 얼바인 지역 대형 마켓에서 손님들의 지갑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지갑을 훔쳐 진열대에 숨기고 공범인 여성은 남성이 숨겨둔 지갑을 챙겨 달아납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용의자와 30대 여성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핸드백이나 지갑을 카트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리비아 적신월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리비아 해안 도시 데르나에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사망자와 별도로 리비아 적신월사가 파악한 실종자 수도 약 1,100명에 달해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이어진 긴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리비아가 기상예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인명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예보로 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면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 피해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If there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세계 기상기구는 참사 이전에 리비아에 기상예보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려 했지만 정치적 불안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현장에선 시신 수습이 지연되고 수도 공급도 끊겨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도 3만 5천 명에 달하는데 WHO는 홍수 피해자를 돕기 위해 26억 원가량의 비상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e death toll is increasing. The health needs of the survivors are becoming more urgent. WHO i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partners to rush emergency relief to the affected areas. 리비아 서쪽을 장악 중인 통합정부와 동부의 리비아 국민군은 구호 작업을 위해 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연방정부가 망명 이민자 위기에 놓인 뉴욕시에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댄 골드만 뉴욕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위기를 돕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수천 개의 주택 바우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 의원은 또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망명 신청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 의원은 또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이미 노동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 절차만 완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자 위기에 따른 지출이 이번 회계연도에만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최대 120억 달러까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시 기관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산을 최대 15%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9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뉴욕시는 남부 국경지대인 텍사스주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 랜다스 아일랜드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회계감사국 조사 결과 팬데믹 당시 지급된 연방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어린이 포함 1인당 $600 현금 지원 및 실업수당 지급,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연장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책을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 지급된 약 9천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에서 1,350억 원 달러가 부정수급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약 11%에서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실업급여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자금을 챙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지급된 자금은 회수하기 어렵겠지만 이들 부정수급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Unemployment Insure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사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제오류 금액이 $5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회계감사국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접수된 불만 사항 만여 건 가운데 3,000건 이상이 실업급여 및 코로나19 긴급 지원 자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및 긴급자원 신청자도 폭증하고 불만 처리 사항도 밀려드는 상황에서 모든 사기 행각을 걸러내기에는 인력도 시스템도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렇게 빠져나간 수천억은 국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기금이라며 누구든지 실업급여 및 정부 긴급 자원을 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부풀려 신청한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800-424-54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순주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